안녕하십니까. 송곡근의 혼술 12월 16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 1심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납득이 안 가는 무죄를 선고받았던 위정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배당이 됐습니다. 검사가 즉각적으로 항소를 했었죠.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로 배당이 됐습니다. 형사 3부는 부장판사가 이창형, 남기정, 그리고 유재민 부장판사, 여기도 대등 재판부입니다. 3명의 부장판사가 각기 이 권한을 가지고 심리를 하는 대등 재판부, 이창형, 남기정, 유재민 부장판사가 있는 곳인데, 재판장은 이창형 판사입니다. 62년생이고, 그러니까 62세죠. 전주고등학교 연세대 법대, 그리고 1987년에 사시 29회, 연수원은 19기입니다. 이 서울고법 형사 3부, 새로 이재명의 위정교사 2심 재판을 맡게 된 서울고법 형사 3부는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입니다. 앞서서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사건, 송영길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데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재판부가 정해져서 조만간 위정교사 항소심 심리를 시작하게 되는데, 1심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친 이재명 판사죠.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려서 무죄를 선고를 했었습니다. 위정교사는 했지만 고의성이 없었다. 위정범은 유죄를 선고하고 위정을 교사한 사람은 무죄를 때리는 이런 황당한 판결이 나와서 검찰에서 즉시 항소를 했고, 지금 이제 2심이 벌어지면은 이재명은 별로 방어할 게 없습니다.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직접적으로 검찰이 나서서 2심에서 유죄로 바꿔놓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증거도 제출을 하고 하겠죠. 대다수 법조인들은 2심에서는 이것이 무죄가 나올 수 없다. 김동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가능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고법 형사 3부에 배당된 이 위정교사 사건 재판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재명은 지금 무조건 자기 재판은 뒤로 미루고 헌재 결정을 앞당겨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이 실제로 되면은 조기 대선을 치러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걸 없애버리겠다. 자기 죄를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에서 재판을 계속 지연을 시키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시간 싸움이 시작된 셈인데, 오늘 국민의힘이 이재명의 재판 지연에 대해서 재판을 제대로 진행해 달라고 이재명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선거법 재판부, 고법 재판부죠. 이 선거법은 고법 6-2부에 서울고법 6-2부에 배당이 됐죠. 이재명은 지난 11월 15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1심에서 나온 이것이 그대로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면은 국회의원직, 대표직도 날아가고 이번 대선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아직은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기각이 돼서 다시 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에 치러지는데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은 유죄가 확정이 되면은 그 선거 전에 확정이 되면은 나오지를 못하죠. 그리고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서 앞으로도 계속 대선에 못 나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 법원에 오늘 탄원서를 냈습니다. 탄원서. 이 법률자문위원회, 주진우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률자문위원회가 탄원서를 냈는데,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정인 신청 등 증거조사에 있어서 불필요한 정인은 신청을 기각해라. 그렇게 하는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2심을 앞두고 1심 유죄가 관한 선거법 2심을 앞두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죠. 재판을 질질 끌기 위해서. 그리고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폐문 부재 이 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 없다 하면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꼼수죠. 그 꼼수를 쓰면서까지 접수 통지서를 2번이나 지금 받지 않는 그런 제일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런 꼼수로 지금 재판을 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원서를 이 서울고법 6-2부에 탄원서를 낸 것이죠. 소송 지휘권 행사를 해야 된다. 또 고의 재판 지연을 시도할수록 실질적인 페널티가 있어야지 법률 규정대로 3개월 내 재판 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꾸 재판을 끌면은 오히려 페널티를 줘서 심리를 더 빨리 해야지 633 원칙에서 1심 6개월 원칙은 2년 2개월이나 걸리면서 지켜지지 않았지만 2심 3개월은 지켜야 된다. 벌써 2심이 1심 선고가 난 지 1개월 벌써 지났습니다. 지금 11월 15일이니까 벌써 딱 1개월 막 지났죠. 자, 그래서 나머지 2개월 안에 2심 재판 선고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2부가 이 탄원서를 오늘 접수를 했습니다. 6-2부는 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설, 정재호, 여기도 대등재판부죠.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부장판사들이 심리를 하고 선고를 합니다. 이 탄원서를 접수받았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 항소심 사건도 빨리빨리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면은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또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심리도 빨리 하겠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시간 싸움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재명의 선고가 빠르면 빠를수록 법대로 빨리 나오면은 헌재보다는 그 확정 판결이 더 일찍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법원의 눈치를 보고 또 헌재가 눈치를 봐서 헌재가 빨리 진행을 하고 법원은 뒤로 끌고 할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는 체제에 들어가야 된다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이 12월 27일, 오는 27일, 11일 후네요. 27일 열기로 했다고 헌법재판소가 밝혔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이 브리핑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해부를 한다. 그래서 1차 변론 준비 기일은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해서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 지금 이거 외에 현재에 먼저 가 있는 그런 그 탄핵 사건들이 있죠.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있고 최재 감사원장도 있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있고 한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겠지만 어쨌든 최우선적으로 이것을 심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입 선출로 하면 앞에 거 먼저 다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오늘 오전 10시에 헌법재판관이 첫 회의를 열어서 이런 내용을 결정을 했고 이 변론 준비 기일은 앞으로 심리 절차 같은 것을 논의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본격적으로 심리가 시작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본인이 변론을 하겠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TV 생중계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거 조사를 관장하고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이 있죠. 수명 재판관. 이 명령을 받들어서 한다는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이 됐는데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이 지명을 했고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각각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 사람씩이 수명 재판관이 됐고 이 주심 재판관을 배당을 했지만 원칙에 따라서 주심 재판관이 누군지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를 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물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공개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나중에 다 알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법리적 판단 위주로 진행을 해서 91일 만에 현재 결론이 났지만 이번 탄핵 심판은 뭐 증거 심판, 증거에 대한 다툼, 정인 출석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필요해서 훈수 규정에 따라서 180을 다 채울 수도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본인 변론을 하고 새로운 증거를 내놓고 정황들을 또 설명을 하고 하면은 어쨌든 이 뒤로 계속 한 180일 훈시 규정 180일 6개월 동안 끌게 되면은 6개월 이후에 또 60일 후에 2달 후에 선거가 치러지니까는 8개월 후에 선거가 치러질 수가 있죠. 그럼 그때까지는 이재명의 지금 재판부가 다 배당이 됐기 때문에 2개의 1심 선고가 나온 것, 이것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 그렇게 일단은 보이는데 이걸 또 이재명의 눈치를 보느라고 법원이 재판을 끌고 헌재가 시속해 하는 그 거꾸로 가는 수도 있으니까 감시의 눈을 거두어들이면 안 되고 여기에 초점을 앞으로 맞춰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